1월 7일 KB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한파 속에서도 코로나19 현장에선 의료진들의 자원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재난의료지원팀 소속 의사 약 1,200명을 4일 현재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 등에 파견했습니다. 간호협회도 유휴 간호사 등 약 700명을 현장에 지원했습니다. 또 현직 초중고 보건교사 약 140명이 전국의 선별진료소 등에서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든 단체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로 인해서 오늘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단축 운영됩니다. 기적의 암치료제라고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개 구충제 펜벤다졸 기억하시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해외 직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클로로퀸을 쳐보면 구매 사이트로 쉽게 연결됩니다.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보니 클로로퀸은 인기 상품으로 등록돼 있고 구입 개수에는 제한도 없습니다. 이 약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복용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약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국립보건원은 코로나19에 효과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 의약품을 처방 없이 구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고 간과 신장장애, 신경세포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동네 의원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죠. 특히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비용은 8조 2,398억 원,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0.3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무려 38.3%가 줄었고 내원 일수는 절반에 가까운 43.2%나 줄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원도 요양급여 비용은 20.5%, 내원 일수는 29.9% 감소했습니다. 소청과는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이른바 빅5 병원조차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기피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정협의에 따라 꾸려진 의정협의체가 필수 의료 육성과 지역 의료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정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우선 응급과 심내혈관 질환, 또 중증소아 등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공공의료기관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해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과대학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협의체 회의에선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사업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이 사이버 연수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이수평점을 5점에서 최대 8점으로 높여 올해 연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간 8평점 이상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중에 5점은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오프라인 연수교육이 줄줄이 취소돼서 평점 받기가 어렵게 되자 의협은 올해 6월까지 온라인 평점 한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기한을 연말까지로 늘린 겁니다. 의협은 회원들이 연수교육을 받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